다음에 이제 뭐 대만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상속세율도 10%로 낮춰 고용을 늘렸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인드라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죠. 스웨덴처럼 북유럽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인드라는 패키지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죠. 소득세, 종부세, 그 다음에 이 상속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오늘날 한국의 세법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국이 10%, 20%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 경제 성장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세법이다, 모델이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박정희 정신이지 박정희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죠? 박정희 모델은 우리가 박정희 정신으로 그 시대에 딱 맞춤 성장 시스템이라고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모델로 적응해야 되는 시기다. 근데 과거에 박정희 모델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거래세를 인하해야 된다. 당시에는 두 자리로 경제 성장하던 시기니까 어떤 양도세, 거래세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좀 많이 중과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집값 오르는 것을 세금 많이 때려서 되는 방식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 시대의 어떤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 인드라 강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경제화, 경제자유, 김대중 자유화, 그 다음에 성렬형이 세계화, 뭐 산업화, 자유화, 그다음에 세계화 이런 어떤 미션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각종 법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어를 잘한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성렬형이 왜 국유본을 왜 성렬형을 뽑았나, 임명했나, 이런 세계화 미션이 있다. 이 세계화 미션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어떤 전 세계 반중 전략 측면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라는 면에서 한국의 문화산업 구현이 키웠죠. K-드라마, K-팝.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역시 국유본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에 있어서 이러한 데 있어서 뭔가 한국의 법규가 그 세계화의 어떤 좀 부적합한 면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신기욱이 그런 면을 지적하는 거죠. 글로벌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 가령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럼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국은 딱 거긴 이제 성문화된, 원래 성부법이 시작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딱 그 명시된 거 외에는 해도 된다. 그런 관점이면 한국은 명시한 거 외에는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인들은 한국의 입장도, 한국의 그런 전통도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돼갖고 한국의 어떤 지금 같은 치안이 좋고 질서의식이 있는 것이 그러한 영향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당장 미국식으로 다 바꾸는 것은 인드라 볼 때 아무리 인드라 세계화 찬성론자지만은 그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계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또 원칙을 가지면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규제가 너무 많다. 그 규제를 대거 법 규정을 좀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
예를 들면 운전비의 어떤 그 죄 이런 것들은 좀 엄중 처벌해야 된다. 라는 거.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판사가 범죄자에게 형량을 때리는데 이은혜 같은 경우에 건수가 이은혜가 저지른 범죄가 많잖아요. 그 범죄를 중에 가장 큰 덩어리만 딱 해가지고 이은혜 그 죄를 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누구를 죽이더라도 살인을 하더라도 그 형량이 낮아요. 그 건에 대해서만. 나머지 그 자잘한 거는 잘 안 묻기 때문에. 다만 한국은 이 살인죄가 기소된 다음에 풀고 나오면 또 다른 죄를 적용시켜 가지고 또 죄를 물고, 박근혜 대통령식을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걔들이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100건으로 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걔가 저지른 범죄를 합쳐서 때려버리니까 어떤 범인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이은혜 같은 애한테 징역 500년 뭐 이런 식으로 형량이 나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은혜 징역 500년, 뭐 대가특각 정수 징역 1000년 이렇게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전비 징역 10,000년 뭐 이렇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바뀌어야 된다. 조국 10만 년.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조국 10만 년. 10만 년. 발음은 정확히 해야죠. 10만 년이 아니라 10만 년.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굴번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대만의 프리메이슨이 강하잖아요. 특히 공화당 프리메이슨 쪽이 세가 강한 데가 대만이에요. 타이완.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뭐죠? 왜 하필이면 트럼프 시대에 대만을 키웠고 트럼프가 왜 한국을 죽였냐? 한국을 죽이기 위해서 문전비를 대통령에 임명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바이든 형이 대통령 됐잖아요. 대만이 죽을 차례입니다. 대만이 죽을 차례예요. 제가 볼 때. 대만이 죽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중국의 식민지, 맹꽁 18의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냥 다만 저 차이밍원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좀 각성해서, 좀 정권 교체 되어야겠죠. 그게 한국에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국민당 정부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각도님, 그래픽카드 급락이 대만 죽이기 일환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여튼간 대만 프리메이슨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공화당 저쪽에 있다. 이쪽 프리메이슨이 구급 파션은 아닙니다. 구급 파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이렇게 이런 어떤 대만 프리메이슨들이 작용해서 지금 대만 반도체 회사, 미국의 회사들이 연결이 잘 돼 있고 인맥이 형성돼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만 이쪽이 일본과도 친하잖아. 밭쪽 아베들과도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어려웠던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는 성렬형이 삼성폰 대신에 아이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는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렬형이 한국은 10대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굳이 국산 강조할 때보다 그 아이폰이나 차를 타더라도 테슬라 타고, 테슬라 타는 건 또 정치적으로 또 민감하니까 테슬라 타는 건 자제하시고, 차를 타더라도 이제 벤츠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현대차 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것이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 대신에 그런 어떤 외국에를 아무렇게나 타는 게 아니라 뭔가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이어야 되죠. 문제가 없는 존경받는 기업들, 그러한 것들에 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한국 대통령 무역 10대 대국으로서 낫다. 그리고 바이든 형 때는 가급적 존경받는 미국 기업 제품을 많이 쓰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다 존경받는. 그래서 요즘 인드란 머스크 좋아하지만 머스크가 약간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약간 자제하시라. 생각해보니까 좀 자제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랬더니 엔비디아 급락했다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도 2만 달러 미치. 그냥 바닥이에요. 한 3년 뒤면 다시 좋아질 걸로 저는 봐요. 엔비디아. 너무 그 대만절하고 연계시키지 마세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다른 거 없고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주식을 쉬어야 되냐? 근데 인드라 요즘 계속 전기차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아차 10만원대 샀으면 지금 8만원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드라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식 투자 어떻게 해? 하는 분들에게 국장하시겠다는 분들에게는 저는 다른 거 딱 두 종목만 인드라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볼 것도 아니고 네이버 볼 때도 아닙니다. 뭐 메타버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어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인드라 딱 하나 지금 살아있는 테마가 전기차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 중에 기아차, 현대차는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딱 두 가지. 2등이잖아. 삼성전자 2등. 2등. 전 여러분한테 LG전자와 기아차 이 두 개만 봐라. 그래서 작년에는 기아차가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 7만원대 후반에 79,000원, 108,000원 갔다가 85,000원, 86,000원. 항상 이 10% 차이를 두고서 항상 그런 어떤 그걸 보였어요. 몇 번씩이나. 저는 올해에도 약간 레벨 다운돼서 저는 기아차가 7만원도 약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만약에 7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기아차 매수 타이밍이다. 인드라 볼 땐 그래요. 75,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시면 되고 8만원대로 오르면 지금처럼 매도 타이밍이다. 그래서 10% 수익을 가지고 단타 치시는 그런 거 하나이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은 패턴이 인드라 이렇게 얘기한 바람에 이제 또 달라지겠지.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12만원, 11만원대로 떨어지면 샀다가 작년 내내 그랬어요. 11만원대로 떨어지면 샀다가 15만원대로 위로 올라가면 사고. 그렇게 됐는데 둘 다 똑같은 한 2년 동안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타 치시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인드라 제가 지난 방송에도 했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싶으시면 저는 한 번은 더 하락할 거라고 보지만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사두면 3년 있다가 이런 우량 주식이니까 어쨌든 100% 수익은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빚내고 투자하고 단타 하실 분들은 결코 지금 조심하셔야 할 시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 우선주 사서 배당이나 받는 게 어떤지요? 뭐 아니 각부터님이 여유자금이고 대출 안 받고 하시는 거면 힘들어야 뭐 괜찮은 건데, 아니 뭐 대출 그 우선주 사고 배당 받으면 대출이자 다 나가고 똔똔인데 뭐하러 배당 삽니까? 여유자금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각부터님 말씀대로도 괜찮죠. 예.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뭐 여유자금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출 받아서 다들 하시던데. 예. 그래서 이들아 얘기잖아. 돈 썩히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각부터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현대차, 기아차, LG전자는 약간 위험하고. 예. 근데 단타치기에는 1등주보다 2등주가 변동폭이 크니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요. 단타용이다 이거죠. 단타용. 그래서 쌍용차, 계속 인드라 계속 쌍용차, 뭐 기아차, 전기차, 김승연 이런 얘기 해서 하는 거죠. 오토기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아침 한개, 미국이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인 옐로 카드를 빼어들었다. 옐로 카드는 축구 경기에서 경고장이죠. 속보 단독, 주한미군 5년 만에 지하시설 UGF 작전 훈련 공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지하시설 작전 훈련 사실을 2022년 4월 23일 공개했다. 그래서 4장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미군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침 한개님 방송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독면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러한 것은 명백히 지하시설을 올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수색하는 거에 적절하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우리 방송에서 스콧 스나이더가 바이든 형이 참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지만은 않은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상상을 불러일으켰는데, 인디라는 일단은 이것을 어떤 북침이나 뭐 그런 어떤 북폭이나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단서를 달면서도 이렇게 너무 단정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인드라가 생각하는 것은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금융제재를 효과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내 당장이라도 반쪽 정원이 곡소리가 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있는 이정철 맞나? 얘 이름이?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금융제재하면요, 못 버텨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금융제재를 좀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국기로. 중국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딱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국원이 안 막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북일, 지금부터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임을 확인한다. 러 동부 대공세 이대로 실패, 피해 속출, 상상초일 규모. 신인균 선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틴이 저것은 이제 그때 추구이 선생이 얘기하는 블링컨과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일각의 음모론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월간은 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말로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죠. 바이든 형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바이든 형한테는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바이든 형 입장에서는 전쟁이 질질 끄는 것도 바이든 형한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 형의 지지율 하락이 멈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 인드라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상관없이 푸틴은 끝났다. 국외보는 푸틴의 대체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시간 벌기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뿐이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다 뭔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호의 도쿄나와 엔저 현상 동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충돌함에도 인드라님께서 반쪽압의 퇴출을 일관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반중동맹에게 큰 틀과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번영을 해서 한국과 일본의 윈윈이 필요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세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일본의 늘 과제로 국위본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일본이 지금보다 더 국방력과 외교력을 키우고 싶다면 세계화를 해라. 근데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네가 안 하면 우리는 일본 여전히 좋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니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대한민국을 그만큼 더 키우겠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니까 그만큼 더 국유본이 대한민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세계화를 시키는 겁니다. 지시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더 비중이 커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세계화,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는 게 이득이죠. 그쵸, 인드라 말이야. 하나, 당장은 그래요. 여태까지는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는 게 대한민국엔 좋았거든요. 그러면 더 국유본이 하라.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해서 K-팝도 잘 되고 K-문화도 잘 되고 전기차도 잘 되고 삼성전자도 잘 되지 않느냐. 너네가 세계화를 안 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이게 먹혔단 말이야. 일본 애들도 알 사람은 알게 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익이 극대화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으로는 어떠냐. 일본이 결국은 세계화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이 일본이 세계화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일본이 세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커. 이거 다른 말로 뭐 하냐면은 100년 전의 근대화 100년 전 시기에 일본만 개항해서는 안 되죠. 한국도 같이 개항을 해야 됐던 시기 필요해진 겁니다. 조선만 지금 여태까지는 무식한 무능부패한 대원군 따위가 쇄국하니까 어시구나 좋다고 그 20년 동안 일본이 근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국유본 지시받아가지고. 그쵸? 국유본 덕분에 근대화했잖아요. 그 지금 지난 20년 동안은 말하자면 무능부패한 대원군 같은 애들이 일본에 있는 거야. 세계화를 거부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했네. 그쵸? 근데 대한민국이 더 크려면 어떻게 되죠? 일본도 세계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같이 세계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야 되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서로에게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2002년 월드컵처럼 그런 관점으로 가진다면 그것이 한일 관계의 회복이고 한미일 동맹의 강화고 그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거죠. 반중 전략에도 굉장히 부합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국유본이나 이제 국유본 관계자들 CFR이나 스콧 스나이더 이렇게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한일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런 면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 이겼죠. 역시 마크롱이 78, 르펜이 22. 예, 생각보다 르펜이 표를 많이 얻었어요. 어쨌든 재선에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했죠. 그래서 마크롱이 돼서 모두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전부 안심했다. 르펜이 되면 깽판, 유럽이 깽판이 되는데 어쨌든 마크롱 축하하고 프랑스가 좀 더 인드라 30년 전에 봤던 실망스러운 프랑스에서 달라진 프랑스, 미래가 있는 프랑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크롱으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프랑스, 세계를 실망시키지 않는 프랑스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100년 전의 영광, 파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잊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근래 프랑스가 세계 1등인 게 뭐죠? 없어요. 잊혀진 국가를 점점 전락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러시아 전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유괴소리 방송, 아주 좋은 이런 것들, 현재 국제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쪽 정언에 대한 책임, 범죄 행위를 묻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국제법에서 독도 문제, 이 독도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건 인드라가 아무리 자유좌파지만 김대중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이 자유좌파고 그래서 인드라가 인정하지만 인드라가 다른 건 문제 안 삼는데 이 독도 문제만큼은 김대중이 잘못했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독도 문제는 전적으로 100% 김대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대중이 정책을 잘했다면 독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드라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미 국무 국방장관 우크라 전격 방문, 판세가 바뀐다. 추복일 아까 얘기했고요. 권선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보시면 이준석이 자기 입장 잘 얘기한 거죠. 가세안이 오히려 준석이 홍보했네요. 준석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가 말하자면 현재 국회는 어느 상황이냐면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다. 마리우폴이다. 마리우폴. 대참사가 일어나는 마리우폴이에요. 그럼 마리우폴 시민들에게 죽어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투쟁해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니네들이 가서 투쟁해봐. 용서가 세이야, 니네가 저기 가서 투쟁해봐. 쟤네들만큼 잘할 수 있나? 강용서가 알면서 그래. 국회의원 해봤으면서.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안이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이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지만 핵심은 국회와 성년형 이중 권력의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 벌기가 중요하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얘들아 다 얘기를 못하겠나 이거. 시간 벌기가 중요합니다. 그거 시간 벌기밖에 안 되지 않냐? 시간 벌기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압승 거두면 게임 끝나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막 4월 내에 막 이거 통과시켰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지금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저 초자익, 저 철험인가 쟤네를 일단 고립시키는 게 중요했고, 그건 성공했어요. 고립시켰어 걔네들. 고립시키는 건 됐고, 지금 이제 다시 그 다음 전선 지방선거용 노영민이냐 김영환이냐, 충북에서 벌어지는 그 전투, 문전비냐 성예령이냐, 이런 대결로 압축되는 거죠. 건수한박을 가지고 영환이 형을 찍으면 건수한박 반대, 노영민 찍으면은 건수한박 찬성, 뭐 이런 식으로 딱 전선이 분명해지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젊은 시각이 논조가 약간 흔들렸는데 공부 좀 더 많이 하시고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동훈 한동훈 법무장관이라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